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XRP도 열심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XRP 42센트, 비트코인은 8,756불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밤사이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가 있었죠. 어제 XRP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 부근에서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친듯이 솟아올라가지고 최고점인 48센트까지 이 상승해서 찍었었는데, XRP가 미친듯이 달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비트코인 이 자식이 얘들아 우리 쉬었다가 하자 하면서 접시물에다 코를 콱 들이박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XRP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한번 떨어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연이라면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코인들 열심히 달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XRP가 올라가니까 그냥 콱 비트코인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아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정말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는데, 왜 XRP가 움직이려고만 하면은 비트코인을 내릴까? 굉장히 음모론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XRP 커뮤니티 멤버 모두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골든 크로스인데요. 오늘도 이제 언제나 그렇다시피 저에게 좋은 기사들을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XRP 크립토 울프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소식을 보면은 이 골든 크로스에 관한 기사가 나왔어요.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XRP 차트상 200일 이평선이 현재 0.3470센트, 그리고 이를 가로질러야 하는 50일 이평선이 0.3434센트를 거치고 있다. 아마 며칠 안에 가로지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이제 최근에 XRP가 28센트로부터 47센트까지 올랐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그것보다 더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 지점이었던 0.4787센트 위로 올라가면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저번 주 주봉을 봤을 때 이 하락을 의미하는 지표인 행잉맨이 나왔으니 주의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 주에 리플 XRP가 0.3593센트 아래서 주봉이 마감이 된다면은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기 있는 파란 녀석이 200일선이고요. 녹색 녀석이 50일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훅 가로질러서 올라가야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녹색 선을 응원을 해야 됩니다. 빨리 올라가라. 이 파란 선을 가로질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저번 불장 같은 경우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4일 후에 XRP 가격이 크게 올랐다 라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최소한 한 1불 정도 때까지는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1달러, XRP가 1달러 한번 찍어보기를 강하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좀 특이한 소식을 한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티파니 헤이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XRP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이시죠. 이분이 어떤 게시물을 올렸는데 전 처음에 얼핏 보고 이거 윗세 윈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고 제드 맥케일럽이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제드 맥케일럽을 만나가지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XRP와 스텔라는 평화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개인보다 더 큰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비트코인은 첫 번째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작업 증명에 대응한다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막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제드 맥켈런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알설 브리도도 같이 만났다라고 해요. 이 알설 브리도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창립자 그리고 XRP의 초기 개발자인데, 이 실제로 나와 있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수수께끼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귀신은 아니다 이런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이 여성분이 그 개발자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드 맥켈럽과 알설 브리더가 따로 이렇게 미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떤 중요한 모임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XRP 판매를 중단을 했고, 리플사 홈페이지 내에서 제드 맥켈럽과 리플사의 분쟁을 다뤘었던 그 법원 자료가 사라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달러님께서도 또 공유를 해주셨던 그런 자료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뭔가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 제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드 맥켈럽이 XRP 판매를 중단을 했는데 왜 팔았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티파니 헤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리플사와의 계약 때문이다. 제드 맥켈럽은 다른 곳에서, 어디라고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이 다른 곳에서 XRP를 팔고 있을 때 동시에 팔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마 XRP 전체 볼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제드 맥켈럽이 XRP 판매를 중단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표면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다른 곳에서 XRP를 열심히 팔고 있기 때문에 제드 맥켈럽은 팔 수가 없다, 동시에 팔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드 맥켈럽도 자신의 트윗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드디어 이 여성분을 만나서 반갑다. XRP 커뮤니티는 이런 여성분을 회원으로 둔 것을 행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제드 맥켈럽이 XRP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드 맥켈럽의 트윗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글을 달고 있고, 특히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 제시 런드 이름 기억하시죠? IBM에서 블록체인 담당자죠. 제드 맥켈럽과 머니2020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월드 와이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제시 런드가 이렇게 답글을 답니다. 멋지다. 다 함께 같은 목표와 성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즉 금융 서비스와 금융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류는 승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 이 IBM 월드와이어 스테이블 코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 중인 국제 송금 지불 시스템인데, 어쩌면 여기에서 XRP가 쓰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올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텔라 기술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제 코인 간의 수합을 위해서 XRP를 사용을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꽤 특이한 소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XRP 크립토 울프님께서 저에게 또 전달을 해주신 뉴스인데요. 바로 SBI 관련된 그런 소식입니다. 자,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버추얼 커런시스는 일본 내에서 최초로 은행에 연동된 암호화폐 거래소지요. SBI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SBI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자산을 포함시킨 혁신적 기술이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AML, CFT, 그리고 수탁 솔루션 적용이 마무리된 후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곧 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분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7월 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혹은 7월 전에 개장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계속해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BI는 단순히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크립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들의 인프라 등에 기술을 도입시켜서 SBI Virtual Currencies 거래소를 일본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거래소로 만들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고객 자산 보호가 최우선이고 현재 사업, 예를 들어 주식이나 외환 거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써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또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봤을 때 기존의 크립토 관련 사업과 이제 외환 거래라든지 주식 거래를 연동을 시키겠다. 이 말은 즉슨 여기에서 이제 R3의 블록체인 그리고 결제 및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XRP를 쓰겠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환 거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럴 때 딱 개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XRP 폭발을 위해서 SBI가 기름을 그냥 한 다라이를 찌끄러버리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끼따오 회장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후 재팬이 출시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타타오가 5월 30일부터 개장을 시작합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처음에 거래를 시작하는데,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 XRP, 비트코인 캐시도 지원을 합니다. 정말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나라 전체가, 그리고 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더 넓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트럼프랑 또 화기애애하죠. 그런 모습들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일본이 더욱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이제 부럽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봤자 여러분도 속만 더 타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다음 호재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온라인 지갑 제공 회사인데요. 개인들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국제 지불을 지원을 합니다. 여러가지 다른 법정 화폐를 지원하기도 하고, 사용자들은 여러가지 화폐나 암호화폐를 한 계정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즉시 교환 및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무브에서 이제 앞으로 XRP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로고 잘못 붙였죠?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이어서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난데없이 이런 게시글을 올렸어요.
안전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국제송금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CPMI에 의한 새로운 스위프트 데이터 제공에 따르면은 환거래은행 혹은 대리은행 시스템의 네트워크는 지난 7년간 20% 감소했으며 그런 추세는 지금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의 한계, 여기 보여지고 있는 Correspondence Banking, 환거래은행 및 대리은행 시스템의 네트워크의 한계에 이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하고 있지 않다.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송금업체들이나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몇십 년째 똑같은 것만 쓰고 있어요. 이제 갈아엎을 시기가 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스위프트라는 오래된 잡초를 제껴두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리플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도 전달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골든 크로스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함께 응원을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XRP의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다 혹은 이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